프로젝트 얘기해주세요. 뭐 혹은 그 결과 얘기해주세요. 뭐 이런 거 왜 물어볼까요? 도대체 뻥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 사람이 네, 안녕하세요. 프로덕트 매니저 사나입니다. 네, 오늘은 면접에 관한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 동생이 면접을 하나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제가 제 동생의 면접 코칭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저랑 동생이랑 면접에 대해서 복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떠올랐던 아이디어들을 영상으로도 한번 찍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PM 면접 꿀팁에 대한 주제로 준비를 해봤고 저는 제가 처음에 프로그래밍 강사로 먼저 커리어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강사 활동을 하고 그리고 뭐 창업도 해보고 하다가 PM으로 저는 이제 케이스를 전향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강사였다가 PM으로 전향을 하고 그리고 PM으로서도 회사를 3군데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면접을 봤던 횟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일부러 면접도 되게 많이 봤었어요. 연습하려고. 여기저기 다 막 면접 보고. 근데 항상 결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네, 거의 뭐 합격을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제가 포트폴리오와 뭐 평소에 준비도 잘 했지만 어쨌든 면접에 대한 답변도 잘 했기 때문에 저는 다 붙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항상 회사를 갈 때 제가 골라서 갔었고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연봉 협상을 잘 해서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생한테도 그런 꿀팁들을 좀 주려고 최근에 많이 같이 면접 연습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일단 중요한 꿀팁은 뭐냐면 녹음을 해오는 건데 이 녹음을 해온다 라는 거는 그 녹음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회고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PM으로서도 항상 프로젝트 회고를 하듯이 항상 저는 그 어떤 제가 하는 그 삶에서 제가 어떤 항상 거치는 시도에 대해서는 무조건 회고 단계를 거치는데 녹음도 피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녹음을 하는 이유는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고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고 면접관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었고 어떤 질문이 또 이어서 나왔는지 그리고 면접 그 질문들의 패턴은 어떠했는지 나의 어떤 말투나 말의 빠르기나 이런 것들도 점검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회고가 좀 체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면 기억에만 의존할 수가 없거든요. 면접이라는 게 긴장을 많이 한 상태에서 보고 오는 거다 보니까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대답도 횡설수설 얘기해서 기억 안 날 거고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항상 해와서 그 질문과 내가 했던 답변들을 다시 한번 적어보고 복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과연 면접관의 의도가 뭐였을까? 내가 뭐라고 대답하는 게 더 매력적이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떠올리고 그 다음 면접에서는 똑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더 나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그래서 면접을 볼 때 꿀팁은요. 녹음을 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꿀팁이 있어요. 두 번째 꿀팁은 뭐냐면 우리는 PM이잖아요. 그쵸? PM으로서 항상 면접을 볼 때 나의 그 직무의 전문성을 보여줄 때 성과에 대한 측면을 강조해야 하는데 이 성과에 대한 측면을 강조할 때 수치화를 시키잖아요. 우리가 KPI로. 그러면 KPI로 수치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기능을 개선을 해서 뭐 어떤 특정 KPI를 수치를 여기에서 요만큼씩 이렇게 확 올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저는 뭐 성공한 프로젝트로 이제 그 사례로서 제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 때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KPI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면접관 입장에서 저도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간 적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제가 면접을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어차피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말하는 이 KPI 수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어떡할 거예요? 그 기밀 자료를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 의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충분히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충분히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도 이거 왜 물어볼까요? 이 어떤 성공한 프로젝트 얘기해주세요. 뭐 혹은 그 결과 얘기해주세요. 뭐 이런 거 왜 물어볼까요? 도대체 뻥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 사람이 이 성공을 정의하는 그 과정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KPI를, 왜 이 성과 지표를 핵심 지표라고 설정했으면 그 Y를 묻고 싶은 거예요. Y. 그리고
이 수치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르는 게 성공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 그게 성공인지, 어떤 이유로 생각하셔서 그걸 성공이라고 정의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고 체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사고 체계. PM은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우리가 처음에 그 시장 조사, 시장 리서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이 마켓핏을 찾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고 UX도 신경 쓰고 이렇게 해서 막 제품의 백로그랑 사용자 유저 맵 같은 거 막 작성하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제품 로드맵도 장기적으로 정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나온 첫 번째 릴리즈의 어떤 특정 기능이 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어떤 성과 지표를 왜 이 지표를 정해서 이게 이만큼 올랐는데 이거 성공이라고 정의하는 이유가 뭔지, 이 과정상에서의 이 의사결정의 흐름,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본인의 그 Y를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사결정의 과정이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이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치화를 시킨다는 거는 가설을 검증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설을 설정하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해서 나온 결과로서 성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M 면접에서 그 성과를 얘기할 때 성과의 수치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물론 수치가 말도 안 되게 막 좋으면 물론 좋겠죠. 네. 성공을 한 거니까요. 좋은 건데 어쨌든 여기서 진짜 보고 싶은 거는 사고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을 볼 때 일단 첫 번째 녹음하시고요. 그래서 회고하시고요. 회고. 그리고 두 번째 성과에 대한 그 수치는 KPI를 가지고 얘기하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게 성공인지를 정의한 그 과정이다. 과정. 프로젝트의 과정상에 논리적인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꿀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꿀팁. 마지막 꿀팁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말한 정보만을 면접관들은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라는 말이 마지막 꿀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근데 면접관이 여러분의 레퍼런스 체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레퍼런스 체크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 전 직장에서 깽판 치고 나온 거 아니고 적당하게 일 잘했으면 레퍼런스 체크가 막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쓴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쓴 이력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면접만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자료가 없으니까요. 면접관 입장에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잘 해보시면 어차피 내가 말하는 게 전부네? 즉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스토리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면접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이 면접관 모든 걸 꿰뚫고 있겠지 이렇게 쫄지 마세요. 물론 면접관들은 아주 많이 훈련이 잘 된 면접관들은 잘 보겠죠. 근데 결국은 그래도 아무리 잘 봐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스토리로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키는 누가 쥐고 있다?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 면접의 키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항상 대답을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끔 스토리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 다음 면접관이 던질 그 질문이 여러분이 앞에 말했던 그 답변에서 어떤 호기심을 불러내서 유리한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가 이번 이제 꿀팁이었고요. 면접 관련한 주제로 앞으로도 계속 더 한번 풀어드릴게요.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시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체크해서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도 또 소속해서 어떤 주제로 이어갈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